내 친구 박보살 이야기 15편 시작할게요. 구독자님들 아시다시피 쩐뎁은 낚시광이에요. 이게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는 취미인 게 자기는 좋아서 갖은 고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가지만 따라가는 사람은 정말 대책이 없죠. 근데 또 꼭 더블리가 같이 가야 한다 합니다. 늘 같이 있어야 돼요. 아주 이건 뭐 자웅동체인 거죠. 낚시 가면 제일 불편한 거 역시 화장실 문제. 더블린 생물학적으로 여자 아니겠어요? 남자처럼 소변을 편하게 볼 수가 없죠. 근데 또 더블린은 물을 엄청 시리 마셔댑니다. 무슨 물하고 원수진 듯이. 저는 쩐뎁이 낚시로 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고대했는지 알기 때문에 귀찮게 하기가 싫습니다. 화장실을 참다 쩐뎁한테 같이 가자 해요. 제 방광은 겁나 튼튼합니다. 낚시 가서 깨달은 사실이죠. 쩐뎁이 꼭 같이 가야 하는 이유는 저 앞에 서서 망 보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쩐뎁이 저기 있다 라는 안도감과 사운드를 쩐뎁 노랫소리에 좀 믹스하기 위해. 더블리는 더운 거, 습하고 끈적인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여름이 싫어요. 근데 여름이 좋아진 이유. 여름엔 쩐뎁도 낚시를 좀 덜 갑니다. 자기도 더우니까. 그러다 가을, 겨울, 봄까지 낚시의 영혼을 팔리지만 어쨌든 여름이 너무 좋아요. 요즘에야 쩐뎁 동창 밴드에서 조동아리 모임이 창설됐다지만 작년까진 그냥 스케줄 맞는 친구랑 가거나 아님 더블리랑 둘이 가거나 그랬어요. 쩐뎁 친구분들 더블리랑 많이 친합니다. 쩐뎁 말로는 더블리가 사람을 심하게 편하게 해준다고. 예전에 쩐뎁이 살짝 기분이 나빴던 게 오빠 친구들 처음 봤을 때 더블리랑 몇 시간 같이 이야기하고 놀더니 대부분 다 말을 편하게 하더라고. 그게 좀 기분이 상했나 봅니다. 뭐 전 오빠 친구들이고 앞으로 평생 봐야 하는데 불편하게 존대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쩐뎁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자길 포함해서 그 어떤 친구들도 친구의 여자친구나 와이프한테 말 편하게 안 하는데 더블리한테만 편하게 한다고. 네가 말 편하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을 놓는 게 기분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한테 좀 어렵게 딱딱하게 굴으라 하는 겁니다. 더블리 민망하게 친구들한테도 형수님한테 반말하노 존대해라 막 이러고. 아니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딱딱하게 구르란 말인가요? 로봇 연기라도 할깝쇼? 내가 생각해도 내 글은 사설이 너무 길어. 그치만 전 여기서도 수다를 떨고 싶은데 어쩌겠어요? 더블리 아버지가 맨날 더블리한테 저놈의 가스나는 물에 빠지면 조동아리가 동동 뜨는 게 아니라 궁디가 동동 뜰 거다 하세요. 보통 말 많은 사람은 입이 동동 뜨는데 왜 나는 궁디가 동동 뜨는 거냐 물으면 심심해서 물고기하고 입하고 하려고 잠수할 값은 하다 하십니다. 네네, 궁디 동동 띠야가 입하고 마이 할기에. 벌써 이야기만큼 지났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때는 바야흐로 작년 11월 초. 청고마비의 계절인 만큼 붕어들도 빵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잔챙이들은 없지만 월척을 낚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또 낚시를 가자는 쩐뎁의 말에 기겁을 했지만 그때 당시 더블리 친한 동생인 K양이 막 연애를 시작했을 쯤이라 더블데이트 겸 가자고 쩐뎁이 제안을 합니다. 그리하여 K양과 K양의 남친 그리고 쩐뎁이랑 더블리 이렇게 넷이서 낚시를 가게 되었어요. 여기서 K양의 남친을 L군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완전 신났어요. 쩐뎁한테 화장실 같이 가자 안 해도 되고 수다 떨 동생도 있고
와, 이렇게만 재밌으면 낚시 매주 와도 되겠다 하며 신나게 놀았죠. 쩐대비랑 엘군 낚시 자리 중간쯤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씩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완전 더블리 세상. 남자들은 술 좀 마시다 낚시하러 가고 K양이랑 더블린 실컷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근데 밤 11시쯤이었나 박보살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때 박보살이 100일 108배 기도를 하고 있던 때라 초저녁에 자서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전화 올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상하다 싶어 얼른 전화를 받았는데 대뜸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터라고 했더니 당장 거기서 나오라고 완전 난리가 난 거. 근데 그 밤에 낚싯대를 다 접고 내려갈 수도 없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박보살이 자다가 꿈을 꿨는데 제가 컴컴한 물 위를 나무가 다 썩은 배를 타고서 둥둥 떠내려 가더라요. 그래서 잠에서 깨자마자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 바로 전화를 했다고. 우리가 움직이기 힘들면 자기가 올 테니 꼼짝 말고 있으라는 거. 박보살한테 저수지 이름을 알려주고 조금 무서워진 더블리랑 K양은 일단 각자의 남자친구의 자리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얌전히 박보살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낚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낚시꾼들이 가까이 앉아서 같이 낚시를 할 순 없어요. 낚싯대를 10대 정도 펴는데 자기 자리에서 180도를 일정한 간격으로 쪼개서 낚싯대를 세팅합니다. 그래서 K양네 커플이랑 쩐대 더블리 자리는 꽤 거리가 있었죠. 전 쩐대한테 박보살이 온다고 말을 해놓고 박보살이 꾼 꿈이라도 대충 해놨어요. 쩐대비 박보살이 그 정도로 얘기한 거면 심각한 거 아니냐고.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자기 뒤에 꼼짝 말고 있으라 했습니다. 쩐대비 낚시 텐트가 있는데 뒷자리에 의자 넣어놓고 제가 들어가 앉고 쩐대비 앞에 앉아 낚시를 할 수 있어요. 가끔 낚시터에서 그 폭설이 올 때 간이 화장실로 쓰이기도 하는 아주 고마운 텐트입니다. 아무튼 저 고마운 텐트에 들어가서 박보살이 올 때까지 쩐대비랑 모두의 마블이나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밤이 되니까 날씨도 춥고 또 그날따라 별도 없고 달도 어두운 쩐댓말에 의하면 낚시하기 좋은 칠흑 같은 밤이었죠. 더블리가 저 텐트 뒷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고 쩐대비 앞에 앉아 텐트 앞에 야외 난로를 틀어놓았고 핸드폰이 잘 안 터져서 술 기운에 멍하니 누워있다 잠이 든 것 같았어요. 근데 더블리가 꿈을 하나 꿉니다. 흰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막 호통을 치시며 빨리 일어나서 돌아가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더블리가 웃으며 에이 할아버지 따라갈래요 하니까 불같이 화를 내시며 제 등짝을 때리십니다. 꿈에서 맞은 거지만 실제로 등이 너무 아파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근데 일어나 보니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막 헉헉거리며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앞에 앉아있던 쩐대비 화들짝 놀라 절 텐트 밖으로 끌어냈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쩐대비 뭐라고 하는지도 안 들렸어요. 그냥 정신줄 놓은 날 막 흔들어대다가 쩐대비 옆에 있던 생수통을 열어 저한테 물을 끼얹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숨을 몰아쉬다가 찬물까지 쳐맞으니 정신이 좀 들었나 봐요. 그때부터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사지가 덜덜 떨렸습니다. 쩐대비 담요를 덮어주고 왜 조잘조잘 이야기하다 미친 것처럼 숨을 몰아쉬었냐고 저한테 물었고 전 잠을 잤다고 말했죠. 쩐대비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 나랑 이야기를 했다고. 너 혹시 몽유병이나 잠꼬대 심하게 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 거 없고 난 진짜 잠들었었다 하니까 쩐대비 하는 말. 근데 네가 자꾸 춥다고 난로 안으로 들여달라며 텐트 안에서 난로 틀면 안 된다 하니까 괜찮다고 답답하면 이야기하겠다며. 헐, 제가 미쳤나요? 자는 애가 뭘 춥다고 난로를 틀어달라 하겠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부탄가스 난로 피우면 죽는다는 건 초등학생들도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때까지도 정확하게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마냥 너무 무섭고 나는 안 떨고 싶은데 그냥 몸이 떨렸죠. 걱정된 쩐대비 박보살에게 어디쯤 오고 있냐 전화를 거니 거의 다 왔다고 입구에 나와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쩐대 부축을 받고 저수지 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박보살이랑 박보살 낭구님도 같이 오셨어요. 민폐도 이런 민폐가. 상황 설명을 했더니 큰일 날 뻔했다며 다행이라고 정말 다행이라고. 100일 기도할 때 더블리 기도도 빼놓지 않고 꼭 했는데 정말 하늘에서 도운 거라며 꼭 끌어안아 줍니다. 너 이렇게 따뜻한 여자였니? 그러다 박보살이 K양 커플은 어디 있냐며 가보자 했고 우린 K양 내 낚시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서 흐릿하게 K양 커플이 보이는데 엄마야, 이 미친 것들이 달밤에 광란의 댄스 파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저수지 바로 앞에서 말이에요. 어떤 춤이었냐면 응원할 때 어깨동무하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춤 있지 않아요? 그 춤을 막 추고 있는 거. 저러다 물에 빠지겠다 생각하며 더 가까이 다가갔는데 박보살이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어 팥이랑 소금을 K양 커플에게 뿌려대며 연부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K양이 배터리 방전된 기계가 전원이 꺼지듯 땅에 푹 쓰러졌어요. L군도 덩달아 풀썩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저는 K양이 걱정돼 가까이 다가가 흔들어 깨우려는 찰나였는데 정말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흐느끼는 것 같은 웃음소리. 한참을 정말 기분 나쁜 웃음소리로 웃던 L군의 입에서 망했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L군의 목소리가 아니라 꼭 여자 목소리 같았어요. 박보살이 K양 커플을 앉힌 뒤 저랑 쩐뎁도 옆에 앉으라 했습니다. 역시나 중얼중얼 연부를 외며 우리한테 팥과 소금을 막 뿌려댔어요. 그리고 지금은 움직이기 위험하니 박보살네 차에 있다가 아침이 되면 움직이자 말을 했죠. 박보살네 차가 카니발이에요. 차에 타서 박보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박보살이 대뜸 L군에게 어머니 왜 그렇게 서럽게 돌아가시겠노? 라고 하는 겁니다. K양이 박보살에게 언니, 내 남친 엄마 살아계셔 라고 했는데 박보살이 그랬습니다. 낳아준 엄마 말고 키워준 엄마 말이다. L군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키워준 어머니가 보이냐고 재차 확인을 합니다. 그리곤 이실직골하기 시작했어요. L군의 아버지는 이남 오녀 집안의 둘째 아들이셨다예요. 예전엔 어른들께서 집에 장남 하나만 잘 되면 된다고 장남만 공부시키고 모든 게 장남 위주로 집안이 돌아갔지 않아요? L군의 큰아버지께선 서울로 대학교를 가셨고 자연스럽게 집안의 고된 일은 L군 아버지의 몫이었다고. 그러다 L군 큰아버지께선 같은 대학교를 나온 후배와 결혼을 하셨고 L군의 아버지도 동네 처녀를 만나 결혼을 하셨어요. 시간이 흘러 L군이 5살이 되던 무렵 왕래도 잘 없던 L군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갑자기 시골집에 오셨고 어리둥절해서 서 있는데 L군의 할머니께서 L군의 어머니께 어서 L군의 짐을 싸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L군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시골집에 오신 이유는 바로 L군을 데려가기 위함이었다예요. 둘은 불임 부부셨는데 한 집안의 대를 끊을 수가 없어 입양을 알아보다가 그래도 피부치가 낫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L군을 데리러 오셨단 거예요. L군의 친부모님 의사는 안중에도 없이 그렇게 조부모님들과 상의를 했다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지만 L군의 친어머니는 박사로 키워주겠다는 큰아버지의 말씀에 L군을 눈물로 보내셨습니다.
차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5살 때의 그 헤어짐이 기억난다며 엘군이 펑펑 울었어요. 이어진 이야기는 엘군은 서울로 가서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의 정성어린 보살핌 속에서 커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친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은 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다 했어요. 그러다 엘군이 군대를 갈 무렵 엘군의 큰아버지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는데 엘군도 군입대를 미룰 순 없어서 큰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군입대를 했습니다. 서울에 홀로 계시기가 외롭고 힘드셨던 엘군의 큰어머니는 집과 재산을 처분하고 엘군의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귀농을 결정하셨는데 그게 독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골로 내려오셨을 때 엘군 큰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요. 그동안 엘군 친부모님이 장남 노릇을 했는데다가 하나뿐인 아들도 우리한테 뺏긴 기분이었을 테니 내가 시골에 땅도 사주고 집도 새로 지어 정답게 살아보자 라고. 그래서 엘군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면 어릴 적 부모님과 살던 집으로 왔고 제대를 해서도 일은 다른 지역에서 했지만 주말마다 시골집에 종종 들르곤 했다고. 그런데 엘군도 사람이고 엘군의 어머니도 사람인지라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걸 어찌 모르겠어요. 그저 어렸을 적 떨어진 엄마와의 정이 마음 아프고 애처롭고 많이 그리웠던 마음이 표시가 났는가 봐요. 시골로 내려오신 큰어머님은 점점 더 외로워지셨어요. 그렇게 시름시름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엘군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오게 되었어요. 엘군의 여자친구가 온다니 큰어머니와 친어머니는 내심 기대도 하시고 긴장도 하셨을 거예요. 여자친구가 집에 와서 인사를 드리려는데 엘군이 그랬다 합니다. 친엄마를 가리키며 우리 엄마셔. 큰엄마를 가리키며 우리 큰엄마셔. 그날 하루 종일 방에서 큰어머니가 우셨다고. 다음날 아침에 눈이 퉁퉁 부어 계셔서 너무 죄송했다고. 다음날 엘군이 시골집을 떠나기 전에 엘군 어머님이 과수원에서 사과 좀 따가라 하시며 같이 정답게 사과를 따고 있었는데 큰어머니가 과수원 옆을 쓱 지나가셔서 엘군이 큰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이 어디를 가시기에 화가 많이 나셨나 보다. 이따 제대로 마음 풀어드려야겠다 하고는 계속 사과를 땄단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 되어 큰어머니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계셔서 과수원 근처로 가봤더니 과수원 바로 옆 저수지에 큰어머니가 둥둥 떠다니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큰어머니는 배신감과 상실감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K양이 갑자기 막 엘군을 미친 듯이 두들겨 패며 야, 이 미친 새끼야. 니네 가수원 옆 저수지면 이 저수지 아니야? 하며 막 악다구니를 썼어요. 그랬습니다. K양이 엘군 동네 구경도 할 겸 엘군 동네에서 낚시를 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날 엘군 동네 다른 저수지들을 몇 군데 갔는데 낚시꾼들이 많아 우린 자리를 잡지 못했고 우리가 갔던 저수지는 엘군 내 과수원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낚시꾼들이 없어 한적해서 좋다며 우린 막 엘군 내 사과도 따서 먹고 그랬었죠. 엘군 표정이 어둡다고 느꼈던 건 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큰어머니 생각이 났었을 거예요. 몇 년이 지난 일일지라도 말이죠. 박보살이 하는 말이 큰어머니가 배신감과 너무너무 외롭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엘군을 데리러 온 거라고. 그래도 결혼도 못한 총각 데려가는데 좋아하는 여자친구 데려가야 하지 않겠나 싶어 같이 물가로 끌어들인 거라고. 꼭 큰어머님 마음 달래줘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K양과 엘군이 어깨동무라고 춤을 춘 게 아니라 엘군의 몸속으로 들어간 큰어머니의 영가가 K양을 물에 끌고 들어가려는 거였습니다. K양은 안 끌려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그게 우리 눈에는 응원 율동처럼 보였던 거고, 전 솔직히 엘군 큰어머님 마음과 친어머님 마음이 다 이해가 가고 공감이 돼서 어느 한쪽 편을 들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정적이 흐르는데 가만히 생각하던 쩐대비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치며 욕을 합니다. 아, 시발 근데 내 마누라 왜 데려가려고 지랄이야 지랄이. 박보살이 영가는 원래 외롭고 또 한이 많은 영가들을 주변 사람들도 데려가고 싶어 한다며. 더블리 엄마가 또 더블리라면 영혼까지 팔 뿐이잖아. 더블리 데리고 가면 제사밥도 든든하게 얻어먹을 테니까 그런 거겠지. 한 많은 영가가 욕심이랑 시샘이 얼마나 많은데. 그나저나 소리 좀 지르지 마라 오빠야 하고 쩐뎁을 달랬습니다. 전 쩐뎁이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또 마지막 한마디. 시발 귀신이고 나발이고 더블리 데리고 가기만 해봐라. 눈가를 확 다 찢어놓는다. 내 쩐뎁 존트 멋지지 않아요? 캬. 그리고 아침이 돼서 우린 정리라고 돌아왔고 K양은 예상대로 엘군과 헤어졌습니다. 배은망덕한 인간이라며 그 인간 때문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지 않냐며 박보살한테 계속 같이 있어달라고 왕타를. 상남자 쩐뎁은 귀신 눈깔 다 찢어놓는다고 원포를 놓더니 더블리랑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혼자 안 있으려고 꼭 붙어 다녀요. 낚시터에서 시겁해서 한동안 낚시 안 다닐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도 잘 다닙니다. 아마도 붕어 귀신의 씨인 듯. 그나저나 그날 더블리 꿈에 나타나 얼른 돌아가라고 호통치셨던 할아버지가 누군신진 모르겠어요. 박보살은 조상덕 본 거라며 제사 정성스레 지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저수지는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도 이젠 낚시터에 갈 때 박보살이 가르쳐준 의식 같은 걸 합니다. 부디 올해는 물놀이 가시거나 물가에 가시는 분들 큰 사고 없이 무탈하시길. 여러분께서 쩐뎁이 무슨 뜻이냐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쩐뎁 성씨가 전가예요. 쩐뎁이 지금 더블리 만나 살이 좀 쪘는데 예전엔 말랐었거든요. 제가 맨날 쩐디, 쩐크라테스 이렇게 놀렸는데 이젠 대표님이시니까 쩐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박보살 이야기 15편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도 물놀이를 좋아하는데 물놀이가 무서워질 것 같네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